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대표자가 다음 정류소는 연고중 강서구 입구 기아 연서 대리점입니다. This stop is 목동 사거리. 슈로와 믿음이 함께하는 연세 수산부인과 여성종합검진,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산전진찰, 여의사 협회진료, 목동 사거리 연세 수산부인과.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좀 나오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확전 가고부터 확전까지 강경 일본 일전들의 보이는 국민들의 불안을 고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했고요. 이제 우리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군 통수권으로서 안보 기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기 바란다. 또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체로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나가는 근데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국방부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나 정부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지금 이제 말의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인기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연고중 강서구 입구 기아 연서 대리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북동시간 199 대전역입니다. This stop is 영도운영소 and 강서 활고 기아 연서 빌딩. 통증치료, 도수치료, 강서, 삼성, 정형외과 의원, 목동사거리 다리소 건물 설치, 강서, 삼성, 정형외과 의원입니다. 강무신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다른 장비들이나 다른 대응 방식을 더 고민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가 있었는데 국방위원이 여야 상당히 공방을 벌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방위를 쭉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경제가 좀 아니랬다. 차이점을 볼 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쪽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안보 정책의 책임을 정부가 본인 사회를 놓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나올 수 있도록 치과 부출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우리들 치과에 문의하세요. 등순이동 주민센터요. 우리들 치과. 이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2시에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도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만찬을 하면서 반주까지 했다. 도대체 이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그렇게 확답할 수가 있냐. 와서 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맞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전정권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갈등이 불처럼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단절과 가지고 사실은 이게 너무 잘 보이지 않는 불처럼 어떻게 탐지해서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좀 머리를 맞대는 게 아니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정전사라는 한반변성 연내장 마음마 사실은 안과 분야의 치료 등전의 책을 주고 오래입니다. 광고신표 여러분도 지금 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드 기지가 있는 이제 성주 인근에서 이제 발견된 무인기가 있었고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해보면 한국기획은 친원식 의원이 이제 강조한 것처럼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거로 맞고 그게 이제 훈련 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친원식 의원이 동시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2017년에는 발견도 못했던 거를 이번에는 레이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탐지하는 데 성공했다. 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탐지 경이라는 거는 다음 정류소는 윤석열 국권 출구 목동 대구시장입니다. This stop is 목삼동 Community Service Center, Sandy 신용원 Eye Hospital. 가급적 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 착용하시고 2차 시 승차할 수 없으며 2020년 11월 13일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은 술을 핵심은 이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미래지향적 이런 일을 우리가 잘 탐지하고 또 잘 대응을 해서 요격을 하든 격추를 하든 방어 능력을 좀 확실하게 올릴 것인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번역? 그렇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이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부족 특권이 있죠.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를 진행을 한 건데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체포 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이거는 그러니까 비밀로 이제 투표하는 거니까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163명 목동 깨비 시장입니다. 다음 정리는 대통령 감사보건소 제출 고선입니다. 국민의힘과 노웅래 의원 소속선거 민주당에서는 체포 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169개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걸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6명 의원 전원이 찬성 투표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제 결과 놓고 보면 단일 대구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된 게 21대 국회 들어서 첫 사례인데요. 앞서 민주당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 21대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 영창역 가자. 회의에서 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이 또 여러모로 해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검찰이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 정례서는 대통령 감사보건소 제출 고선입니다. 다음 정례서는 영창역 서울도시가스입니다. This stop Line 9 금촌 스테이션 강서구 커뮤니티 헬스 센터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시려면 이곳에서 하차해 주십시오. 금천역 사찰이 애항 하지외과, 하지정맥류, 치질, 근육 대장 내시경, 30년의 노하우로 맞춤 진료와 단일 수술이 가능한 금천역 입원 출구 애항 하지외과. 과 돈을 받는 천장이 녹음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네네. 뭐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제가 잘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 그리고 노웅래 의원의 이제 목소리라든지 부스럭거리는 돈봉투 소리가 다 녹음이 돼 있다. 네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야권에서는 이게 무슨 검사가 와서 공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제안 설명을 하는 건데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역할을 넘어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거고요. 네. 노웅래 의원 본인도 이런 식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그 신성 발언을 하면서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그렇지도 않고 제시하지도 않았던 내용을 여기서 이제 밝히느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나의 방어권을 완전 무시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통해서 이제 그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런 부분을 소상히 알려준 것이다 이런 입장을 민주당표에 힘을 써준 거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명확합니다라고 제안 설명을 한 건데 그 이후에 표결은 부결. 좀 민주당 의원들은 좀 반발이 컸다. 네,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전임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의원이 현역 의원. 뭐라고 했냐면 심리적으로 검찰감이 존재한다는 느낌이다 이런 주장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설명 가운데 이번 정례서는 영창역 서울도시가스입니다. 다음 정례서는 아련선 입구입니다. This stop 영창 스테이션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시려면 이곳에서 하차해 주십시오. 강서구 산부인과 중 제한공간 1위, 미래 아이 산부인과, 여성의 건강과 성형 태생을 소식하는 병원입니다. 이마트 맞은편 미래 아이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기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강 대표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 양상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거는 큰 범죄에서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 쪽으로 가질 수 있는 감상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도 주목이 됐던 본회의지만 사실 본회의는요 연내에 처리해야 할 이제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자. 그중에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됐던 게 일몰 법안들이란 말이죠. 그럼 어제 일몰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일몰 법안은 예상했던 대로 이제 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이게
올라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전력의 회사채, 한전채라고 여겼는데 발행한 거를 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가게 이번 되고 정례는 스토킹 다음 검증을 정례는 양평동 피해자 한국화폐 보호는 법률 네, 안양청 피해자 보호인데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서울시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에 국가 첨단 전략사로 경쟁력 방어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반도체 특별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몰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데요. 어제도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 30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라도 본회의 여러 소리가 일몰 법안 처리해야 된다. 이게 안정문제 이걸 그냥 일몰식에서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처음부터 일몰을 시키고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정말로 화물 인사, 민간 인사들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내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 근로기준법 개정 30일 미완 사업장에 8시간 추가 근로를 증여할 수 있는 추가 연장 근로제 이것도 일몰이 되는데 이건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빨리 하자 안 되면은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서로 정부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원하는 이 법이 다른 상황이에요. 이게 합의가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일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를 잡는 거에 있어서 일단 합의를 했는데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통과될지 여부를 점쳐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야 모두 내일 본회의를 잡겠다는 일정은 없는 상태예요. 이번 정례는 양평동 한국화폐 다음 정례는 양평 한국화폐 서민공무원 입금 양평동 한국화폐 상에서는 소비자료가 안 되는데요. 한간 소비를 잠시합니다. 특히 유학자들은 버스가 등산이 사업하는 노릇이랍니다. 이 새해가 돼도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쟁점 사안들에 대한 여야의 각축을 보게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뭐 일몰 법안은 하나도 합의가 되지 않았고 비쟁점 법안 6개만 이제 통과가 되고 대부분의 뉴스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쏠렸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에서 이른바 이 노란봉투법 이게 이제 파업을 했을 때 노조에 대한 손배소를 이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죠. 근데 이 관련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 이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노란봉투법을 또 통과가 안 돼가지고 법사위까지 좀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권위가 상임위원회를 이제 열어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이거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 손해배상 양평 한국화폐 서민공무원 입금입니다. 다음 정례는 양평 유저에게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상황이 천천히 해도 의견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모임 건강기 앞에서 주문하세요. 디지털 약자용 모임 건강기 이제 서울시가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으로 함께합니다. 민주당사 뭐이 상황까지 들어가지고 진로 사업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판로위의 법안 심사 소위 위원장도 민주당 또 지금 판로위 위원장도 전해철 의원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키를 쥐고 있는데 이거 민주당이 제대로 안 해주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노동계와 지금 정의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쟁점이 된 지 13년이 된 법이긴 해요. 뭐 2009년에 상임차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되었던 법안인데 어쨌든 민주당도 뭐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정도로 좀 관심 사안이고 바로 이제 며칠 전에 또 민주노총에서 민주 정상에 대한 정보 좀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이 사안이 제대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이번 정례는 양평동 강원갑입니다. 다음 정례는 학경역 제2 구동 활동입니다. This topic, Outlook Cafe on Myanmar Bridge. 이번 행사에서는 양평동 강원갑 NJ를 통해 한강공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정말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라. 이렇게 이걸 좀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자, 또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요,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2시 41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나와주세요. 네, 한낮에도 찬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0도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3도를 보이면서 좀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옷차림도 종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의사당 5번 출구 앞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집회 관계로 의사당대로 국회 앞에서 여의도공원 방면,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이 통제되고 있고요. 집회 후에는 행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도를 이용하신다면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기흥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수원에서 밀리고 있고요. 다른해 부근에서 반포까지는 항상 밀리는 수도권 구간인 만큼 현재 10km 넘게 천천히 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상황은 양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많은데요. 남양주금소에서 화동까지는 6km 넘게 천천히 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 많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순산터널에서 팔곡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정현정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합정역 지하철 위6호선 한국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교동입니다. This stop 네, is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강주를 찾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를 이렇게 비판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광주에 경찰에 찾아서 시민들을 만난 다음에 그다음에 경찰제 야당 탄압 대통령 시장 안에서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하나의를 만들어 사회 요지를 다 찾아냅니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걸려지겠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검찰의 이런 수사 이런 것들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오늘도 토론에 참석해서 강조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지지자들을 단식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한 말이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이웃과 어떻게 보면 비명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단일 대우를 유지하자 지키자 이렇게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구슬을 쳐서 딴 돈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윤 대통령이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강하게도 비판을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코스프레 대표를 당장 중단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시작해가지고 이 사건을 시작할 때는 명칭이 인증 투어인 것처럼 정부하고는 다른 민주당만의 어떤 정책적 비전 이재명 대표를 나르면 정책적 비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세 번째 추천이었는데 지금 오늘 저희 소개해드린 내용 대부분 검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그리고 정권에 대한 소통 이런 것들에만 뭉쳐져 있고 주로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래 목적은 서교동입니다. 다음 그게 오히려 정류소는 이재명 홍대 대표한테 입구역입니다. 정무적으로 This stop is 그런 서교동. 얘기들이 좀 당내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영남권으로 가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지금의 정부나 혹은 여당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민주당만의 정책적 방향, 서민들의 어떤 지점을 살피기 위해서 이 행보를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한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국민들은 이제 정치 구호에는 정말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비판하는 비판점들 상대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좀 질려 있고요. 한참 전부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콘텐츠로 성장하는 인생 콘텐츠 내년에 경제 위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좋은 정책을 내고 정당을 국민들이 주목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던 날짜가 어디였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국회 본회의도 있고 일정이 어렵고 또한 일정을 조율해서 당당히 나가겠다 그랬는데 조율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1월 둘째 주,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사이 이 날을 출석일로 제한을
원내대표도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출석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구체적 출석 일정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협의 중이다. 이번 경기선은 홍대 입구역입니다. 다음 경기선은 동교동 3번입니다. Honey University, Double 92. 지하철 2호선과 공항철도, 경기 중앙선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기자 정류소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영화, 성격은 동화, 인생은 영화의 방탄소년단 비, 겨울에 태어난 봄 태영아, 생일 축하해. 그의 생일을 축하하며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검찰 소환에 응할 거냐 안 할 거냐, 언제쯤이 좋겠다 이런 거는 고민을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검찰 소환에 응해서 소환 조사를 받는 게 나중에 검찰 쪽에서 혹시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거나 구속을 시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이제 깔려 있을 수 있다. 성실하게 제1야당 대표가 직접 검찰에 출석해서 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이 검찰의 이제 무리수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단 효과까지도 이제 계산한 걸로 좀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박 기자님,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인가요?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2차 기관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혜영 용산구청장은 지금 소속이 됐죠. 네,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됐고, 현재 직무대리를 맡은 권윤규 용산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대신 출석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진행됐지만은 마약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마약과의 전쟁 사실 구조가 진행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하는 지자체들의 대책 이유비 문제 아니냐, 이렇게도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현장에 기관 보고에는 김보성 대검 이 마약 조직 문제 과장이 출석을 했고, 여기서 답변을 좀 하고 있는데, 전혀 이번 참사 관련해서 마약과 관련된 별도의 지시를 일선검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 경찰을 상대로 마약 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또 이 경찰의 특수본 특별수사본부에서 이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특수본에 돌려보냈다.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청 하루 만에 발령하면서 이번 정류소는 동교동 3번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촌오거리 300화선입니다. This stop is 동교동 3거리.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 환기가 필요하므로 스스로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뛰어다니면서 브리핑을 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제 카메라에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시민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정도냐 안 하고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검찰에서도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 소장에 대한 이제 주요 혐의가 뭐냐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지휘권을 잡고 곧바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어야 되는데 1단계를 발령하고 그 뒤로도 이제 신속하게 단계로 올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대응 실패다라는 판단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현장 상황까지 고려해서 조금 더 필요한 대응을 대응하는 상황이다. 검찰에서는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차 기관 보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면은 1차 기관 보고 지난 27일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용해인 그때 뭐였냐면 이제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의 이제 공격적인 질의가 집중이 되니까 다시 일반적으로 우리 왜 국정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용해인 의원입니다. 조수진 의원이 이제 용해인 의원과 일반조사를 지나쳐가면서 일반 의원을 향해 같은 편이냐 같은 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를 용해인 의원이 공격을 했었는데, 마치 일반적들의 절규가 야당 의원들 판단하는 일인 것처럼 여당 의원이 이중거리는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러면서 총 28번의 여당 질의 중에서 6번, 총 126분의 질의 시간 중에서 40분을 박석하와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질의 사용했다. 이게 맞느냐? 이게 이제 정부 당국의 책임을 이번 정류소는 신촌오거리 300화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촌오거리 2호선 신촌역입니다. This stop is 신촌오거리 현대디파트먼트 스토어. 대중교통 요금을 각각
기준에서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역자 무임승차 제도 이게 사실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도입이 됐는데 정부가 관련 손실 비용 보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가 그러면 더 이상 될수 있다. 지하철 버스 누적 복잡가 심한 데다가 노약자 무임소송 손실 예산도 반영이 안 됐고 여기에 대한 손해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요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중기가 내년이 되면 가스요금 그리고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미 예고를 해놓은 왜 올랐는데 피해가 안 있어요. 그러죠. 대중교통 요금비를 계속 서민물가가 급상승할 텐데 그거에 반해서 경제성장률은 1.6%로 하락할 거라고 지금 예고합니다. 문제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정부가 좀 기민하게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입뉴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박종호 감독님입니다. W님 공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자기 편은 안 하고 상대편만 박살내는 것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다른 청취자 8908님은요. 윤 대통령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다니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면 안 된다고 국민 대다수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국민들의 뜻은 물론 이제 의견이 다양하겠죠. 어느 쪽에 있는지는 또 총선을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11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번 경기에서는 시도로물이 민선 신청역입니다. 하지만 다음 분명 경기에서는 이대로 대사 이용합니다. 친구는 신청자의 예술국자는 각각 이번엔 의심을 완전 이것도 통이 있습니다. 중마호가 있습니다. 중마는 대중자의 말이죠. 예산으로 만든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의 모양을 한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독특한 이름은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대로 지하철 이용합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차입니다. This stop is 이화원음 제너럴 서버 마운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버스 내부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며 대화나 통화도 삼가고 하차 후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면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차합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 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적으로 이번 바쁜 경기에서는 다음 경기에서는 아현역 지하철 이용합니다. This stop is 옥살지역과 뒷판길도 많으니까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겠습니다. 오나지 서울의 최저 기온은 7.9도 정도까지 내려가서 추웠습니다. 낮에도 약간 춥겠지만 그래도 영하권은 서울의 낮 기온 0도로 예상되고요. 강릉도 대전이고 전주 4도 등 평년에는 약간 높겠습니다.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분포를 보내집니다. 내일 서울대 경우는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이맘때의 추위 정도로 이 한파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한파특보 해당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 내륙이라든가 강원, 충북, 경북 내륙은 오늘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안팎을 문제하면서 매우 추울 걸로 보니까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